EBS FM 이민우의 명품 낭독. 마르셀 에메의 단편 소설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 안녕하세요. 배우 이민우입니다. 어제에 이어 마르셀 에메의 단편 소설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체국 공무원인 두티웰이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상사를 혼내주고 보석 가게를 털기도 하다가 일부러 경찰에게 잡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지녔다면 한 번쯤은 그래, 감옥살이를 해보고 싶어. 이건 내 경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야. 교도소에 들어가 두꺼운 벽들을 보자 두티웰의 마음에는 저절로 환희가 일었다. 그가 수감되고 바로 그 이튿날 교도관들은 경악하고 말았다. 두티웰이 자기 감방 벽에 못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 교도소장의 금시계를 걸어두었기 때문이었다. 이봐, 두티웰. 대체 어떻게 그 손목시계를 손에 넣은 거야? 두티웰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 손목시계는 다시 교도소장에게 되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두티웰의 침대 머리맡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시계 옆에는 교도소장의 책꽂이에서 가져온 삼총사 1권도 함께 놓여 있었다. 교도관들로서는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이었다. 괴이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유, 내 엉덩이. 뭐야? 너야? 무슨 소리야? 이거 누구야? 너야말로 왜 이래? 교도관들은 이따금 엉덩이를 발에 채이곤 했는데 그 발길질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채 서로에게 화를 내었다. 두티웰이 수감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아침, 교도소장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소장님께 오늘 우리가 가진 면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삼총사 제2권의 독서를 이제 막 끝냈기에 오늘 밤 11시 25분에서 11시 35분 사이에 탈주할 예정입니다. 깊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루가루 올림. 그날 밤 그의 탈주를 막기 위해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그러나 두티웰은 정확히 11시 30분에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곳곳에서 열렬한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후 두티웰의 대중적인 인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몸을 숨길 걱정조차 하지 않는 듯 태연자약하게 몽마르트 거리를 돌아다녔다. 탈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백포도주를 마시다가 체포되었다. 두티웰은 다시 교도소로 보내져 삼중으로 빗장을 지른 어두컴컴한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나 바로 그날 저녁 그곳을 탈출하여 교도소장의 아파트로 갔다. 그는 빈 방에서 잠을 잤고 다음 날 아침 가정부에게 아침밥을 달라고 했다. 아침밥?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난 가루가루요. 가루가루? 네? 뭐라고요? 가루가루? 가정부의 신고를 받고 교도관들이 달려왔다. 두티웰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교도소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가루가루 감방 앞에 보초를 세워 한시도 그 녀석 감방 앞을 벗어나지 말란 말이야. 가루가루에게는 식사로 마른 빵만 주도록 해. 그러나 그날 정오쯤 두티웰은
교도소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는 커피까지 마시고 난 다음에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소장님,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조금 전에 밖으로 나올 때 깜빡 잊고 소장님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에서 돈을 계산하지 못해 아주 곤란한 처지예요. 송구스럽지만 사람을 한 명 보내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장은 직접 달려와 격분을 참지 못하고 협박과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 일로 마음이 상한 두티웰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그날 밤 교도소에서 탈출했다. 이번에는 들키지 않기 위해 안경도 뿔테로 바꾸고 턱수염도 깎았다. 운동 모자를 쓰고 커다란 체크무늬 셔츠에 골프 바지를 입으니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쥐노대로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거처로 삼았다. 그는 이미 처음 체포되기 전부터 자신의 가구와 소중한 물건들을 이 아파트에 옮겨 놓았다. 두티웰은 자신의 명성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벽을 통과하는 기쁨도 이미 감옥에 있을 때부터 조금 시들해져 있던 터였다. 아무리 두껍고 단단한 벽도 이젠 한낱 병풍처럼 시시해 보였다. 그에겐 무언가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것이 필요했다.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해. 더 단단한 벽, 더 두근거리는 일,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래,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이집트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는 우표를 수집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몽마르트를 오랜 시간 산책한다든가 하면서 더없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의 변신은 아주 완벽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친한 친구들 곁을 지나가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장폴이라는 화가는 그의 진짜 신분을 간파했다. 장폴은 동네 사람의 외모에 나타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이 화가가 동네의 길모퉁이에서 두티웰과 맞닥뜨렸다. 어이구, 보아하니 자네 형사들의 눈을 속이려고 번지르르하게 변장했구먼. 아, 이런. 이거 들켜버렸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이지. 이 일로 마음이 불안해진 두티웰은 이집트로 떠나는 일을 서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그는 르픽 거리를 걷다가 어떤 금발의 미인을 두 차례나 우연히 만난 후 그 여인에게 그만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마음에 사랑이 싹트자 그는 우표 수집도 이집트 여행도 피라미드도 금세 잊어버렸다. 한편 그 금발의 여인은 그녀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두티웰을 바라보았다. The night we met, I knew I needed you so. 아니, 저 못 보던 남자는 누구지? 골프 바지와 뿔테 안경이라니. 마치 영화에 나오는 남자 같잖아. 칵테일 파티나 캘리포니아의 밤에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 We'll make them turn their heads every place we go. So won't you please be my little baby? Say you'll be my darling, be my baby now.
두티웰은 장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봐, 두티웰. 그 여자는 포기하는 게 좋아. 남편이라는 자가 아주 난폭하고 질투심이 많거든. 그 남편은 밤마다 싸돌아다니면서 방탕한 짓을 일삼는데 제 아내는 집안에 꼭꼭 처박아 두려고 하는 졸렬하고 의심 많은 놈이라고. 아니 저런.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 게다가 난 이미 사랑에 빠졌는걸. 글쎄, 포기하는 게 좋을 텐데. 그자는 낮이나 밤이나 자기 부인을 단속하고 있단 말일세. 누가 제 마누라 넘볼까봐 전전긍긍하는 밴댕이 소갈딱지지. 장폴은 그렇게 주의를 주었지만 두티웰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달아오를 뿐이었다. 그 다음날 두티웰은 톨로제 거리에서 그 젊은 여인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뒤를 따라 유제품 가게로 들어갔다. 그녀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두티웰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네? 우리 이미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지요. 저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고 방문과 덧창을 걸어 잠가 당신을 가둔다는 것도 잘 알지만 저는 오늘 밤이라도 당신의 방에 갈 수 있어요. 금발의 여인은 낯을 붉혔다. 우유통을 든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촉촉이 젖은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그녀가 가냘픈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어쩌죠?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해요. 남편은 밤마다 밖에 나간다면서요. 그게 몇 시쯤이죠?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예요. 그렇지만 방문에 이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덧창까지 잠그고 나가는 걸요.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가겠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찬란했다. 두티웰은 밤 10시쯤에 노르뱅 거리에 있는 그녀의 집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견고한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보이는 것이라곤 지붕 위로 솟은 풍향계와 벽난로 굴뚝뿐이었다. 그때 담에 나 있는 문 하나가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나왔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걸어 잠근 후 대로 쪽으로 내려갔다. 두티웰은 남자가 내리막길 모퉁이를 돌아 아주 멀리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열을 센 다음 사뿐하게 발을 돌려 벽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장애물들을 통과하며 달려가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갇혀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 당신은 대체 여기를 어떻게... 그들은 새벽 1시가 넘도록 사랑을 나누었다. 그 이튿날 두티웰은 격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왜 이리 머리가 깨질 것 같지? 하지만 이따위 두통 때문에 그녀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지. 두티웰은 서랍을 뒤지다가 흩어져 있는 알약들을 발견했다. 그는 그 알약들을 아스피린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하나를, 오후에 하나를 먹었다. 저녁이 되자 두통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게다가 마음이 들떠서 그는 아픈 것조차 잊어버렸다. 아직 10시가 안 됐지? 어서 밤이 오면 좋겠다. 젊은 여인도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밤의 추억이 그녀의 마음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심어준 것이었다. 그들은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사랑을 나누었다. 자, 이제 나는 그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 테니. 그녀 곁을 떠날 때 두티웰은 그 집의 칸막이와 벽들을 통과하면서 여느 때와는 다르게 허리와 어깨에
무엇이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담벼락 속으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분명히 어떤 저항이 있음을 느꼈다. 마치 어떤 물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분이었다. 두티웨를 감싼 그 물질은 흐르는 물 같다가 반죽처럼 끈적거리기 시작하더니 그가 힘을 줄 때마다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갔다. 마침내 온몸이 두꺼운 담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기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혹시 그 알약 때문에? 그는 낮에 먹었던 알약에 생각이 미쳤고 곧 아득한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가 아스피린으로 생각했던 그 알약들은 지난해 의사가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없애기 위해 처방해준 약이었다. 그 약을 복용한 데다가 힘을 격렬하게 사용한 효과가 더해져 의사의 처방이 갑작스레 효험을 나타낸 거였다. 두티웰은 꼼짝달싹 못하고 담벽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지금 그는 여전히 돌과 한 몸이 된 채 그 담벽 속에 있다. 파리의 소음이 잦아든 야심한 시각. 노르뱅 거리를 내려가는 사람들은 무덤 저편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들은 그것을 몽마르뜨르 언덕의 내거리를 스치는 바람의 탄식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가루가루 두티웰이 찬란한 행로의 종말과 너무도 짧게 끝나버린 사랑을 한탄하는 소리다. 겨울밤이면 이따금 화가 장폴이 기타를 들고 소리가 잘 울리는 적막한 노르뱅 거리에 나가 담 속에 갇힌 가엾은 벗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달빛이 방울방울 떨어지듯 기타의 선율이 담벽 속으로 동당동당 스며든다. 네, 마르셀 에메의 단편 소설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였습니다. 경이로운 상상력의 책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로 더 알려지게 된 원작 소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마르셀 에메를 위대한 작가로 평가하고 있죠. 마르셀 에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경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아이들이나 하는 일로 여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른들 역시 경이로운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